인도 쿠툼 미나르 복합단지. 델리 공항 가기 전에 안 들리면 정말 섭한 하플. 델리 인디아 간디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치는 쿠툼 미나르 복합단지는 단순한 거대한 탑 이상의 의미를 지닌 깊고 풍부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많은 방문객이 그러하듯 이곳이 단지 승리의 탑 하나로 이루어진 유적이 아닐까. 한 예상은 단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이곳은 정적인 폐허의 집합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정치적 야망, 문화적 충돌, 그리고 경이로운 기술적 혁신이 겹겹이 새겨진 역동적인 역사 기록물과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쿠툼 미나르 복합단지는 인도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전환기 중 하나를 상징합니다. 바로 12세기 말 이슬람 세력에 의한 델리 정복과 인도 최초의 이슬람 왕조인 델리 술탄국의 탄생입니다. 이 복합단지는 새로운 지배자들이 인도를 전쟁의 땅 데르알합에서 이슬람의 땅 데르알에스으로 변모시키려는 열망을 건축하는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낸 결과물입니다. 제1부 권력의 선포, 문화의 용광로 쿠투브 단지의 역사적 의의. 1.1. 델리 술탄국의 서막 정복과 왕조의 탄생. 쿠투브 미나르 복합단지가 자리한 델리 남부의 메으라울림의 프라울리 지역은 델리에서 가장 오래된 요새 도시 달코틀라우 커가 있던 곳입니다. 이 도시는 1060년 토마르 라즈푸트 왕조에 의해 건설되었고 이후 차원 왕조가 확장하여 길라 라이 피토라클라 레이 피소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1192년 아프가니스탄을 기반으로 한 구르크 왕조의 술탄 무하마드 고리뮤하메드 업교어와 그의 총사령관 투부딘 아이바크 코버딘 에이베카 이끄는 군대는 타라인 전투에서 라즈푸트의 마지막 왕 프리트비라즈 차완 프레스페럴 처원을 격파하고 델리를 점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북인도에서 이슬람 지배의 서막을 연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아이바크는 1206년 델리 술탄국을 세우고 최초의 술탄이 되었으며 쿠투브 미나르 복합단지의 건설은 바로 이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정복의 완수를 만천하에 알리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1.2. 이슬람의 위용 코어 워츄레슬렘 라즈푸트 성체에서 이슬람의 중심으로 복합단지 건설의 첫 삽은 델리 최초의 모스크인 쿠아투 이슬람 코어 워츄레슬렘 사원의 건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위용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 자체는 새로운 지배자들의 정치적, 종교적 포부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는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 인도를 이슬람 세계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강한 의지의 표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스크의 위치입니다. 새로운 지배자들은 정복당한 라즈푸트 왕조의 성체인 킬라 라이 피토라의 심장부에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지 선정을 넘어선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기존 지배 세력의 권력 중심지를 자신들의 종교적 중심지로 덮어씌움으로써 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시각적으로 각인시키고 피지배층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즉, 쿠아투 이슬람 모스크는 정복된 땅 위에 세워진 이슬람 권력의 상징적 깃발이었던 셈입니다. 1.3. 인도 이슬람 건축의 탄생 외래 양식과 토착 장인의 만남. 쿠투브 미나르 복합단지는 독특한 인도 이슬람 건축인 더 이슬라믹 아키텍처 양식이 탄생하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건축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슬람 지배자들은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서 발전한 건축 양식, 즉 거대한 돔과 아치를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와 묘당 같은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을 인도에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건축적 비전은 인도의 토착 장인들의 손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의 장인들은 석재를 다루는 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여러 개의 쐐기돌보 썰 맞물려 하중을 분산시키는 진정한 아치트루 아치의 구조 원리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기둥과 볼을 이용한 가구식 구조 트레비야 돌을 수평으로 겹겹이 내쌓아 공간을 좁혀나가는 코벨링 컬벨링 기법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간극은 예기치 않은 미학적 융합을 낳았습니다. 정복자들은 아치와 돔을 원했지만 현지 장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코벨링 기법으로 그 형태를 구현해냈습니다. 그 결과 쿠아투 이슬람 모스크의 거대한 아치 스크린처럼 이슬람적인 형태와 인도적인 기술이 결합된 독특한 과도기적 양식이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필요에 의해 시작된 융합은 이후 인도 이슬람 건축의 고유한 특징으로 발전하며 후대 무굴 제국의 찬란한 건축물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2부 시간의 퇴적, 공간의 서사, 단지의 구성과 시대별 변화. 쿠투브 미나르 복합단지는 한 번에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통치자들이 기존 건축물 위에 자신의 유산을 덮치고 때로는 경쟁하며 유기적으로 성장한 공간입니다. 각 시대의 흔적은 마치 지층처럼 쌓여 복합적인 역사의 서사를 들려줍니다. 2.1. 초기 구상 쿠투부딘 아이바크 1192-1210 쿠아투 이슬람 모스크와 미나르의 1층 델리 술탄국의 창시자 쿠투부딘 아이바크는 정복 직후인 1193년 쿠아투 이슬람 모스크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파괴된 27개의 힌두교 및 자이나교 사원의 부재들을 재활용하여 모스크의 회랑을 세우는데 이은 정복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모스크의 기도실 전면에 거대한 사암 스크린을 세워 이슬람 건축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1199년경 그는 모스크에 부속된 승리의 탑, 즉 쿠투브 미나르의 건설을 시작했으나 생전에는 기단부와 1층만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1층의 표면에는 그의 주군이었던 무하마드, 고리를 찬양하는 명문이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2.2. 계승과 확장 일투투미시 1211-1236 모스크 확장, 미나르 완성, 그리고 최초의 왕릉, 아이바크의 뒤를 이은 사위자, 노예 출신 술탄,
참수우딘 일투트미 시셴 서딘 일투 미션 복합단지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근기존 쿠아트 이슬람 모스크의 규모를 2배로 늘려 이전까지 외부에 있던 쿠튼 미나르를 사원 경내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바크가 시작한 미나르에 3개층을 더 올려 웅장한 탑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건축적 기여는 1235년에 세운 자신의 묘입니다. 이은 델리 술탄국 최초의 왕릉으로 이후 무굴 시대까지 이어지는 인도 이슬람 묘당 건축 전통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묘는 파괴된 사원의 부재를 재활용하지 않은 새로운 석재로만 지어졌으며 인도 장인들이 코벨린 기법으로 돔을 쌓으려 시도했던 과도기적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2.3. 절정과 야망 알라우딘 일지 1296만 1316 알라이 다르와자 미완의 알라이 미나르 델리 술탄국의 최저성기를 이끈 알라우딘 일지 알라우딘 케오즈는 자신의 강력한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야심찬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 모스크를 다시 한번 대규모로 확장하고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사 메드레세를 신설했습니다. 그의 건축적 성취의 정점은 1311년에 완공된 남쪽의 거대한 정문 알라이 다르와자 알라이 다르와자입니다. 이 문은 순수한 이슬람 건축 원리가 완벽하게 구현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동시에 그는 쿠튼 미나르의 명성을 뛰어넘으려는 야망으로 기존 탑의 2배 높이를 목표로 한 거대한 알라이 미나르의 미나르의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316년 그가 사망하면서 이 거대한 탑은 1층의 기단부만 남긴 채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완성된 보석 같은 알라이 다르와자와 거대하지만 이완으로 남은 알라이 미나르의 극적인 대비는 한 군주의 절정의 권세와 그 권력의 덧없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2.4. 후대의 흔적 투글루크, 로디, 그리고 영국 식민 시대의 변화. 쿠튼 미나르는 후대에도 계속해서 관리되고 보수되었습니다. 1368년 벼락을 맞아 파괴된 최상층은 피로즈 샤 투글루크 페러 샤 터클렉에 의해 수리되었는데 그는 기존의 한 층 대신 흰 대리석과 사암을 사용한 2개의 새로운 층을 올려 현재의 5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16세기에는 시칸다르 로디스 캔덜 러디가 수리를 진행했으며 19세기 영국 식민 시절에는 로버트 스미스 소력이 지진으로 손상된 탑을 복원하면서 꼭대기에 벵골 양식의 차트 채트리 도명 정자를 얹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트리는 기존 양식과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곧 철거되었고 현재는 스미스의 어리석음 스미스 폴이라는 이름으로 단지 내 잔디밭에 놓여 있습니다. 제3부돌에 새겨진 역사, 주요 건축 유적 심층 분석 3.1. 쿠아트 이슬람 모스크 드 코어워츄 이슬람 모스크 인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모스크인 쿠아트 이슬람은 그 자체로 정복과 융합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스크의 가장 큰 특징은 스폴리아, 즉 파괴된 건축물의 부재를 재활용한 건축 방식입니다. 모스크 동쪽 주출입부의 명문에는 이 모스크가 27개의 힌두교 및 자이나교 사원을 파괴한 재료로 지어졌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시각적 증거는 모스크의 회랑을 가득 채운 기둥들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기둥들은 원래 사원의 것들로 종과 사슬, 연꽃, 동굴 문양 등 전형적인 힌두 양식의 조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슬람의 우상 숭배 금지 교리에 따라 신이나 인간의 형상은 의도적으로 훼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천장 역시 인도 전통의 코벨린 기법을 만든 돔 형태로 마감되었습니다. 모스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아치 스크린은 이슬람에서의 장식과 인도의 화려한 조각술이 결합된 초기 인도 이슬람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3.2. 쿠튼 미나르 The Qutb Minar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벽돌 미나렛인 쿠튼 미나르는 높이가 72.5m에 달하는 압도적인 건축물입니다. 이 탑은 2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무아딘 뮤에진의 역할을 하는 실용적인 미나르 메날이고 다른 하나는 이슬람의 승리를 기념하고 새로운 지배의 중심축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승리의 탑 코드, 축 또는 기둥이라는 의미입니다. 탑은 5개의 층으로 구분되며 각 층은 무카르나스미 커네사 불리는 종유석 형태의 정교한 코벨 장식이 받치고 있는 발코니로 나뉩니다. 탑의 외벽은 각 층마다 다른 형태의 주름 플루딩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1층은 각진 주름과 둥근 주름이 교차하고 2층은 둥근 주름, 3층은 별 모양의 주름으로 이루어져 아프가니스탄의 잠잼, 미나렛과 같은 중앙아시아 양식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표면에는 쿠피체와 나스크체 등 다양한 서체의 아랍어 서예로 불안 구절과 건축의 역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종교적 신성과 세속적 권위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3.3. 델리의 쇠기둥 The Iron Pillar of Delhi 모스크 안들 중앙에 서 있는 쇠기둥은 복합단지 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비로운 유물입니다. 이 기둥은 4세기 굽타 왕조 시대의 비슈누 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떼베시누 되제로 위대한 왕 찬드라굽타 2세를 기념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에 알려진 것과 달리 아소카 왕의 석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 우다야기류 대에지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1세기경 토마르 왕조의 아낭파렌 앵파 왕에 의해 델리로 옮겨진 후 이슬람 정복자들이 모스크의 중심에 배치한 것입니다. 이 기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1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녹슬지 않고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 이는 재련 과정에서 인포스포러스 함량이 높은 철광석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높은 인 함량은 철 표면에 미사와이트메소와라고 불리는 결정질 인산수소철 투하물 PPO4H3 PO44H2O의 얇고 안정적인 보호막을 형성하여 추가적인 부식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쇠기둥이 쿠아트 이슬람 모스크의 안뜰 중앙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깊은 상징적 의미를 함축합니다. 힌두교의 강력한 신인 비슈누에게 바쳐진 상징물이 이슬람의 위용을 과시하는 공간의 중심에 전리품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유물을 재배치한 것을 넘어 정복당한 문명과 그 신들의 권위가 이제 새로운 지배자의 발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쇠기둥은 고대 인도의 뛰어난 야금 기술을 증명하는 과학적 유물이자 문화적 상징물이 어떻게 정복의 서사 속에서 재해석되고 전이련들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인이기도 합니다. 3.4 일투트미시의 묘 The Tomb of Iltutmish. 일투트미시의 묘는 델리 술탄국 최초의 기념비적인 왕릉으로 이후 인도 이슬람 묘당 건축의 오랜 전통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큽니다. 외관은 비교적 단순한 사암의 정방향 건물이지만 내부는 정교한 조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쪽 벽에는 네카 방향을 가리키는 세 개의 미흐랍, 기도 벽감이 있습니다. 내부 장식은 이슬람과 힌두 모티프가 혼재된 풍부한 테피스트리여봤습니다. 구피체와 나스크체로 새겨진 코란 구절, 기하학적인 아라베스크 문양과 같은 전형적인 이슬람 장식과 함께 바퀴, 연꽃, 사슬에 매달린 종 등 힌두교적 도상이 공존합니다. 이 묘의 가장 중요한 건축적 특징은 현재 지붕이 없이 하늘을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돔이 있었으나 붕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시 인도 장인들이 진정한 돔의 구조적 하중을 감당할 기술력이 부족했음을 시사합니다. 돌 올리기 위해 정방향의 방을 팔각형의 기초로 전환시키는 스킨치 스퀸치. 아치가 인도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바로 이 묘입니다. 그러나 이 스킨치는 쐐기돌로 만든 진정한 아치가 아니라 인도 전통의 코벨링 기법으로 쌓아올린 인도화된 스킨치라는 점에서 기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3.5. 알라이 다르와자 The Alai Darwaz. 이슬람 건축의 가장 소중한 보석 중 하나로 묘사된 알라이 다르와자는 인도 이슬람 건축의 발전에 있어 하나의 혁명과도 같은 건축물입니다. 1311년에 완공된 이 문은 인도에서 이슬람 건축 원리가 완벽하게 적용된 최초의 건물로 평가받습니다. 가장 큰 건축사적 의의는 진정한 아치와 진정한 돔을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건축물들이 코벨링 기법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알라이 다르와자의 아치는 방사형으로 배열된 쐐기돌과 중심에 이맛돌 케이스전으로 구성된 구조적으로 안정된 진정한 아치 트루 아치입니다. 이 기술적 도약 덕분에 인도 건축은 비로소 넓고 높은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붉은 사암과 흰 대리석의 화려한 대비가 돋보이는 이 문은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 다스크체 서예, 그리고 잘리지아르라 불리는 돌을 투조한 격자창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발굽 형태의 뾰족한 아치 아담물을 장식하는 연꽃, 봉오리 모양의 프린지는 순수한 이슬람 형식에 더해진 섬세한 인도적 감각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제4부 건축 기술의 진화와 비교 건축학적 고찰. 쿠튼 미나르 복합단지는 단순히 양식의 변화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 기술 그 자체가 진화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특히 코벨리 기법에서 진정한 아치로 넘어간 과도기적 양상은 이 단지의 핵심적인 건축사적 가치입니다. 4.1 인도 전통의 코벨링 기법과 초기 술탄국의 과도기적 양식. 이슬람 세력의 도래 이전 인도 건축은 주로 기둥과 볼을 이용한 가구식 구조와 코벨링 기법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코벨 아치는 수평으로 쌓은 석재를 조금씩 안쪽으로 내밀어 최종적으로 공간을 덮는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하중을 압축력으로 온전히 변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 아치 퍼스 아치라고도 불립니다. 쿠툽 단지의 초기 건축물, 즉 쿠아트 이슬람 모스크의 스크린과 일투트미시의 묘는 바로 이 과도기적 단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슬람 건축의 상징인 아치와 돔이라는 형태를 인도 장인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코벨링이라는 기술로 번안하여 구현해낸 것입니다. 4.2 진정한 아치 트루 아치의 도입과 알라이 다르와자의 건축사적 혁명. 일투트미시의 묘가 건설된 지 약 75년 후인 1311년 알라이 다르와자의 등장은 인도 건축사에 있어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알라우딘 일지는 중앙아시아에서 진정한 아치와 돔, 건설에 능숙한 투르크 장인들을 직접 데려와 이 문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 땅에 최초로 구조적으로 완벽한 진성 아치와 돔이 세워졌습니다. 이 기술적 도약은 이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넓고 높은 내부 공간의 창조를 가능하게 했고 이후 델리 술탄국 후기와 무굴 제국의 웅장한 건축물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쿠튼 미나르 복합단지 내에서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일어난 코벨 아치에서 진성 아치로의 극적인 전환은 인도 이슬람 건축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5부 유물의 증언, 장식과 비문에 담긴 의미. 5.1 스폴리아 파괴와 재창조의 이중적 상징. 스폴리아는 전쟁의 전리품, 특히 파괴된 이전 시대의 건축 구제를 새로운 건축물에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쿠아트 이슬람 모스크에 사용된 인도자인 사원의 기둥들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폴리아의 사용은 단순히 건축 자재를 실용적으로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피정복민의 종교와 문화를 파괴하고 그 잔해 위에 새로운 지배자의 상징을 세움으로써 정복의 완수와 이데올로기적 우위를 과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폭력적인 파괴의 과정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강제로 결합되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독특한 하이브리드 미학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폴리아는 파괴와 굴욕이라는 어두운 면과 의도치 않은 문화적 융합과 예술적 재창조라는 다륜냄을 동시에 지닌 복합적인 상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점 2점 장식 모티프의 융합 힌두, 자인, 이슬람 양식의 조화와 갈등. 복합단지 전체는 다양한 장식 모티프가 어우러진 거대한 갤러리와 같습니다. 기하학적 문양, 아라베스크당 초문, 그리고 쿠픽체와 나스크체로 쓰인 화려한 서예 장식은 이슬람 예술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재사용된 기둥들에서는 사슬에 매달린 종, 만개한 연꽃, 덩굴식물 등 힌두교와 자이나교의 전통적인 도상들이 발견됩니다. 이 두 양식의 공조는 때로 조화롭게 나타나지만 힌두 기둥에 새겨진 신상이나 인물상의 얼굴이 의도적으로 쪼아내진 흔적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슬람 교리와의 충돌, 즉 이코노클라즘의 카노크에즘의 흔적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5.3. 비문 에피그래피 쿠란 구절과 왕의 연대기. 건축물 표면에 새겨진 비문들은 유적의 역사를 해독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쿠란의 구절들은 건축물의 종교적 성격을 강조하며 신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이 비문들은 누가, 언제, 왜 이 건물을 지었는지를 기록한 명백한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쿠튼 미나르와 알라이 다르와자 등에는 건축을 명령한 술탄 아이라크, 일투트미시, 길지의 이름과 건립 연도가 새겨져 있어 이 복합단지가 술탄 왕조의 경건함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연대기적 프로젝트였음을 증명합니다. 차이는 역사 교과서 쿠튼 미나르 단지를 나오며 쿠튼 미나르 복합단지는 델리 술탄국의 탄생과 발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비할 데 없는 건축적 총체입니다. 이곳은 정복이 문화로 변모하고 파괴가 독특한 예술적 종합으로 이어졌으며 토착적인 코벨링 기술이 범이슬람적인 진성 아치 기술로 진화하는 경이로운 여정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입니다.